그 뭐지? 오늘 저기 다항함수 그래프 끝낼 거고 그 끝냄과 동시에 유리함수 나가면서 일단 필기하는 시간 계속 줄긴 할 건데 막 자기가 뭐 멍 때리고 그래서 필기 놓치고 그런 거는 안 기다릴 거니까 알겠지? 좋아요. 빠르게. 만약에 필기가 안 됐다 그럼 사진 찍어놔 아니면 영상 봐.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항함수 그래프에서 주제 하나가 남아있는데 대칭함수거든. 요게 되게 중요해. 많이 중요해. 뒤에서 대수 미적분에서도 계속 나와. 알겠지?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그 y축 대칭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는 말을 쓰거든. 이유가 뭐냐면 그 한자어야. 한자어인데 무슨 운지 뭐 설명하는 거 별 의미가 없잖아. 자, y축 대칭이 여기 세로선이지. 자, 우라는 한글 써볼게 한번. 그 우가 여기 선대칭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우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사실 이거 이유는 아닌데 그냥 안 잊어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y축 대칭이 뭐냐면 자, 이렇게 y축이 있어. 요 점하고 요 점이 y축에서 대칭이라는 거는 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A라는 점과 A'이라는 점을 딱 그었을 때 수직이 되며 서로 이등분이야. 그럼 여기에서 A점하고 A'이라는 점이 있지. 공통점이 뭐냐면 X 좌표가 아니라 Y 좌표야. 알겠지? 자, 여기에서 A와 A'은 자, 두 가지 X 좌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어때? 반대야.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 그 다음에 Y좌표는 일치야 그냥. 알겠지? A의 Y좌표랑 A'의 Y좌표는 서로 뭐 한다고? 일치한다고. 그래서 봐봐. 대칭 이동이랑 대칭 이다의 차이점은 대칭 이동은 말 그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서 옮기는 거야. 근데 대칭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서로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야. 대칭 이동시켰을 때 어떤 상태라고? 서로 같은 상태야. 다시 대칭 이동시켰을 때 뭐한 상태? 서로 같은 상태야.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 fx가 y축 대칭이야. 그러면 대칭 이동시켰을 때 서로 같아야 돼. x 대신에 뭐를 대입해? x 대신에 뭐를 대입해? y축 대칭 이동? 마이너스 x 대입해. 다시 x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 서로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해. 자, 봐봐. 여기가 x, y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x, y가 되잖아. x 대신에 뭐를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fx는 y축 대칭이라고 하면 x 대신에 뭐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원래 상태랑 일치한다고. 그게 대칭인 상태. 알겠지? 대칭 이동 결과 처음과 서로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해. 알겠지?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y는 x의 제곱 이런 친구 있잖아.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나 지금 계속 대입은 뭐 하고 있니?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에 뭐가 돼? 제곱이 되지. 원래 상태랑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도 y축 대칭인 함수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다음 두 번째는 자, 뭐 y축 대칭 함수 했으니까 이번엔 뭐 x축 대칭 함수 뭐 이딴 거를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알겠지? 왜 그러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대칭 이동시켰을 때 밑부분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겼어야 돼. 원래 있었어야 돼. 그럼 얘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무슨 선 그었을 때? 세로선 그었을 때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찍히니까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x축 대칭이라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무슨 대칭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x축 대칭이라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무슨 대칭으로 넘어갈 거냐면 원점 대칭 함수로 넘어갈게. 다시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하면 원점 대칭 이동시켰을 때 원래 상태랑 어때야 돼? 일치해야 돼. 자,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 원점이 있어. 어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이거를 이 점에 대해서 점 대칭 시켜. 점 대칭 이동시켜. 원래 상태랑 일치하면 뭐라고? 원점 대칭이라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함수라고 했었잖아. 다시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라고 했던 것처럼 얘도 기함수라는 말을 가져. 그냥 한자어로 돼 있는 용어야. 뭐 유리수, 무리수 이런 것처럼. 알겠지? 그래서 뭐 크게 별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우함수 아까 내가 왜 y축 대칭인지 한번 얘기해 줬지. 그러면 나머지는 원점 대칭 함수라고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도 원점 대칭이 뭐냐면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점 대칭인 A' 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얘가 x, y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A'은 몇 콤마 몇 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만들면 돼. 아까 이 친구 써놓은 거 있잖아. 그 y축 대칭은 무슨 대칭이야? 선대칭이지. 선대칭에서 중요한 거는 수직의 이등분이거든. 알겠지? 그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y좌표가 서로 같으며 x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y축 대칭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반대야. 알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x라는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면 원점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 있지. 자, 봐봐. y는 fx를 무슨 이동시킨다고? 원점 대칭 대칭 뭐야?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기 때문에 y는 자, 원래 마이너스 y는이지. 근데 여기부터 마이너스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fx, f의 마이너스 x가 돼. 다시 원래는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인데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여기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알겠니? 무슨 뜻인지? 그래서 결론은 fx가 원점 대칭이라고 돼 있지. 원점 대칭 이동시켰을 때 원래 상태랑 일치하면. 알겠니? 무슨 뜻인지?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시킨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뭐가 된다고? fx가 같은 상태야. 알겠지? 이것도 화살표 써야겠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y축 대칭을 찾아내는 방법 자체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그게 원래 상태랑 같으면 되지. 그 다음에 원점 대칭 함수, 이 기함수 있지. 얘를 판단하는 방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였을 때 서로 같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요거 예시 한 번만 볼게. 예를 들어서 그 fx가 우함수야. 그 다음에 gx가 기함수라고 한번 해볼게. 자, 다시 한번 써볼게. fx가 우함수라고 하면 x 대신에 뭐를 대입했을 때, 그래서 f-x를 f-x를 만들었을 때 그게 누구랑 같다고? 원래 상태랑 같다야. 알겠지? 자, 근데 기함수의 경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였을 때 누구랑 같다고? g의 x랑 같다고. 알겠지? 다시 우함수는 x 대신에 뭐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뭐가? 원래 상태랑 같아진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식 전체에다 마이너스 한 번을 더 붙였을 때 원래 상태랑 같아진다. 요거 좀 반대로 이렇게 쓸게. 색깔 바꿔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1번 fx 곱하기 gx 요거 한번 볼게. fx 곱하기 gx 있잖아. x 대신 뭐를 대입해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 일단 해봐. 그러면 봐봐. f의 마이너스 x 곱하기 g의 마이너스 x지. 근데 f의 마이너스 x는 뭐랑 같다고? f 마이너스 x는 뭐랑 같다고? fx. 자, g 마이너스 x는 뭐랑 같지? 마이너스 gx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gx를 써놔. 자,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fx 곱하기 gx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봐봐. 요 마이너스를 없애야 돼.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지. 자, 여기에서 결론은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하면 원래 상태랑 같아.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기함수가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gx의 제곱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대신에 뭐 대입해? 판단할 때 뭐 대입한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 그럼 여기에서 자, g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 친구는 마이너스 gx고 이거는 원래 상태 gx의 제곱이랑 같지? 이거 써놓고 좀 보여줄게. gx의 제곱이랑 같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x 대신에 뭐를 대입했어? 마이너스 x를 대입했어. 그때 원래 상태랑 같아.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랑 같다고. 알겠지? 정리해두세요.
얘들아, 그래서 쓰면서 들으세요. 쓰면서 그 y축 대칭이랑 원점 대칭을 판단하는 방법은 일단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 일단 하세요. 대입을 했을 때 그 계산을 쭉쭉 해나가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계산을 쭉쭉쭉 해나갔을 때 원래 상태랑 같으면 y축 대칭, 그 다음에 계산 결과에다가 전체식에다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야지만 원래 상태랑 같아. 얘처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했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를 지워줘야 되잖아. 그 작업이 필요하다면 원점 대칭 함수. 그래서 아까 y축 대칭 함수는 우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함수는 기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하는 내용이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하고 있거든.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할 거니까 그냥 잘 따라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에이씨, 뭐야? 얘들아, 유리식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분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분수식. 그래서 우리가 분수식에서 가장 간단하게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통분이거든. 뭐 한다고? 통분. 그냥 똑같은 거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서 분모를 일치시키는 과정이야. 이거 못하는 친구들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생긴 모양 자체가 예를 들어서 A분의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분의 D가 있어. 그러면 지금 분모가 A와 C로 서로 다르지.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앞쪽에는 곱하기 몇이 필요할까? C.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 A가 필요해. 당연하지. 그래서 얘는 일단은 AC분의 BC, AC분의 CD. 그래서 뭔 소리야, AD. 미안. 다시 AC분의 BC, AC분의 BD.
C. 그리고 뒤에는 AC분의 AD. 알겠지?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통분을 하시면 돼요. 분모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거를 곱하는 게 통분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써놓고 까먹었어. 두 번째는 우리 번분수라는 게 있거든. 우리가 3학년 1학기 것까지 하면서 내신 대비하면서 뭐 번분수 이렇게 생긴 거 좀 많이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약간 분수분의 분수꼴을 번분수라고 불러. 분수분의 분수꼴이야. 그럼 잘 봐봐. 나한테 여기 분모 부분에 A분의 B가 있고 분자 부분에 C분의 D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 친구에는 A가 곱해지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는 뭐를 곱하면 괜찮을 것 같아? C를 곱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A, C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자야. 알겠지? 전체 분모, 전체 분자에다가 몇 곱하기 몇을 곱하자고? A 곱하기 C를 곱하자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어디서 배우면서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거든. 2분의 1에 만약에 3분의 1이 있다면 안쪽 길이 곱하고 바깥쪽 길이 곱한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거를 곱하는 거를 지키자고. 알겠지? 분모 분자에다가 A 곱하기 C, A 곱하기 C를 똑같이 곱하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봐. A, B분의 C분의 D 있지. 그럼 이 친구는 AC, 그 다음 이 친구는 똑같이 AC를 곱해서 결과적으로 BC분의 AD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번분수를 좀 해결할 수가 있다. 알겠지?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런 게 주어져 있다고 쳐봐. 1-x분의 1분의 1이 있어. 이것도 번분수지. 분수식분의 뭐 1이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를 곱해. 규훈아,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좋을까? 저기다 뭘 곱하면 저기 분수가 사라질까? x 곱하면 되지. 여기도 x 곱하면 되지. 아까 내가 안쪽 곱 바깥쪽 곱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를 안쪽 곱 바깥쪽 곱으로 하려면 통분시켜야지. 근데 뭐하러 그래? 알겠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x를 곱해주면 뭐분의? x-1분의 x 이렇게 들어가. 가볍게 해결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분수 자체를 분모, 분수 자체를 분자라고 생각을 해. 일단은 여기를 분모, 여기를 분자라고 생각을 하고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거를 곱하는 작업을 하자고. 알겠지? 왜 안 좋은 일 있니?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저요? 집중해서 들어. 왔잖아. 자, 어차피 통분하고 번분수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을 거거든? 사실 모른다고 하면 좀 할 말이 없고. 처음 봤어, 기훈아, 이거? 이걸 처음 봤어, 번분수? 아니면 통분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처음 봤다고 하면 그래, 너 의견을 존중해 줄게. 근데 좀 아쉽다. 그래서 자, 이 부분분수의 경우는 우리가 좀 처음 보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나한테 a 곱하기 b분의 1이 있다고 쳐봐. 일단은 요거 부분 분수니까 분수를 찢을 거야. 그러면 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한번 찢어볼게. 근데 둘이 같아져야 돼. 둘이 같아지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될까? 추가적으로 얘 통분해봐. 뭐 분해? 이거 통분해보라고. 뭐 분해? AB분해 B-A지. 근데 여기에 분자에
그 b-a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b-a를 곱해주면 돼. 알겠니? 무슨 뜻인지? 그럼 얘가 유용하게 쓰이려면 이 친구 있지? b-a가 상수일 때 사용돼. 알겠지? 얘가 상수가 아니라면 괜히 식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도 예시 한 번만 볼게. 예를 들어서 나한테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돼 있는 분수가 있다고 쳐봐. 분모 부분이 곱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분수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친구의 경우는 자, 일단은 찢어. 뺄셈으로 분리시켜. 이렇게 분리를 시킬게.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뺄셈으로 분수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먼저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요 상황에서 얘를 통분한다고 생각해봐. 통분해볼까? 분모 뭐야? 통분해볼까? 아무나 얘기해봐. 눈치 보지 말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야. 분모 부분 통분하면 분자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1이지. 그래서 여기에 네모가 있다고 치면 이 친구 있지.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친구를 결정해주면 돼. 여기에 1이 들어가면 됨이 알겠지? 그래서 여기 1 넣어주면 돼. 이해됐니? 일단은 그 분모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 이거 어떤 형태로 돼 있어? 두 개가 뭐 돼 있어? 곱해져 있지. 곱해져 있는 경우는 이 곱의 형태 있지. 그대로 분리시켜. 뺄셈으로 분리시켜. 그 상태에서 뭐 해본다고? 통분해봐. 그리고 나서 앞에 곱해지는 거를 그냥 결정해버리면 돼. 알겠지? 알겠니? 이거를 외워놓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분리를 시켜봐. 그리고 나서 뭐 시킨다고? 통분시켜서 이전 상태랑 비교해보는 거야. 알겠지? 예시 하나만 다른 거 볼게.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일단은 질러. 그럼 요거 통분하면 분모가 기훈아 뭐야? x 곱하기 x 플러스 2야. 알겠지? 분모가 뭐라고? 얘랑 같이 일단은 분자 부분은 x 플러스 2에서 x를 빼는 거잖아. 분자 부분에 뭐가 들어가? 2.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돼. 그럼 이렇게 부분 분수가 완료라고. 알겠지?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곱해져 있는 게 x에 대한 식이 하나가 더 들어가. 그럼 분리하는데 이유가 있냐고. 식을 더 간단하게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알겠지? 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1번, 2번, 3번을 하고 있는 거잖아. 식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면 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상태일 때, 상수인 상태일 때 쓰인다고. 이해됐어? 그 너희 비례식 풀 때 있잖아.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는 거 있잖아. 그 말고 두 가지 한번 볼게. 첫 번째는 비례상수야. 얘는 그 방법 자체가 그 는 K로 두기.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A분의 B가 있어. 근데 걔가 C분의 D와 같대. 그럼 여기에서 그냥 는 K를 적어.
그럼 이 상황에서는 자, B를 AK 그 다음에 D를 CK라고 잡을 수 있다가 비례상수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소금물 기억나니? 소금물의 농도가 뭐분의 뭐야?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나한테 200g 소금물인데 소금이 20g 들어있다고 쳐봐. 소금물의 양이 몇 그램? 소금의 양이 몇? 그럼 몇 퍼센트야? 농도가? 10%지. 맞아? 그러니까 10분의 1만큼을 소금이 차지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사이즈가 큰 300g에 소금 30g이 들어있어. 얘도 농도가 몇이야? 10%지. 내가 둘을 섞을게. 섞으면 농도가 어떻게 될까? 유지되겠지.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 유지돼. 농도가 같은 소금을 섞으면 농도가 유지되는 건 좀 상식 아니니? 자,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농도라는 거는 결국에 소금물 양분의 소금의 양이지. 200분의 20이지. 얘는 300분의 30이지. 그럼 분수식이 서로 같은 상황이지. 분수식이 서로 어떤 상황이라고? 같은 상황이야. 근데 그거를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봐. 소금 농도가 어떻게 돼? 일치해. 섞었을 때 소금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몇 그램이 돼? 500g. 소금의 양은? 근데 원래 500g이라는 거는 원래 분수의 분모에 해당하지. 분모끼리 더한 거지. 그리고 분자끼리 더한 거지. 그게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원래 상태랑.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비엘이라고 부르거든.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2학년 1학기 거 내신 대비하면서 설명을 했거든. 기억나니, 기현아? 그래. 자, 다시 소금물이 있어. 요거 200분의 20에다가 요게 300분의 30이 같잖아. 그치? 두 개가 같잖아. 근데 분모끼리 더해서 200 더하기 300, 즉 500을 만들고 20 더하기 30 이렇게 만든 게 같다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가비엘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왜 소금물 얘기를 꺼냈냐면 농도가 서로 같은 소금물을 섞었을 때 농도가 유지가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농도라는 거는 뭘 의미해? 분수를 의미하잖아.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가비엘의 경우는 이거야. 우리가 A분의 B와 C분의 D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 둘의 합이야. BD 합 있지? 요게 서로 같다고.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 의심하지 않고 그냥 써버려도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관찰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만약에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했을 때가 서로 같은 게 보이면 그거를 그냥 써버리면 돼요. 알겠지? 정리해두세요.
지원아, 저기 질문 많니? 정석책에서? 유제 질문이야? 그런 거는 카톡으로 할래? 뭐 수업 시간에 질문해도 돼. 금요일에 나오고 싶으면. 네, 최대한 해줄게. 근데 이게 계속 너무 막 그런 거 받다 보면 해야 될 걸 못 해버릴 수. 오다프린트에서는 여기 있어? 오다프린트? 이거지. 이거는? 이거? 규현이랑 다현이 안 춥니? 어? 바람 안 가? 가? 안 가? 얘들아, 아이샤 먹을래? 주름콘? 나무 다 먹어. 주아야, 아이샤 줄까? 지원이는? 그럼 먹지? 네. 다현이는? 안 먹어요. 얘들아, 2번까지 지울게. 이번에 가비의 리갑철할 때 리. 뻑큐나 드세요. 다 됐니? 규현아, 좀 똑똑하게 표정을 지어볼래?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는 표정을 지어봐. 어? 그러니까 네가 짓는 표정을 반대로 지어봐. 너 진짜 존나 멍청해 보여. 너도
넌 뭐가 없어 보여 좀. 이게 하나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 나사가. 사람을 벌레 보듯이 보면 어떡해. 지운다. 아 존나 멍청이 보여. 아니 눈을 좀 크게가 아니라 좀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떠봐. 됐다. 얘들아 수요일에 수업 있어. 지금 송구 안 하세요? 아예 송구 안 해요. 지금 숙제 안 하세요? 하고 와야지. 오전에 하면 되니까. 뭐 다른 건 안 지켜도 투표는 합니다. 지금 몇 번? 자 봐봐. 우리가 y는 x분의 1이라고 하면 그 반비례 그래프라고 1학년 1학기 마지막에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이게 반비례 그래프야. 알겠지? 1학년 1학기 때 마지막 시간에 배웠어요. 진짜야 배웠어. 그래서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얘는 xy축에 근접해져. 또 좀 이따가 근 뒤에 뭐라고 쓴 거예요? 근접해져. 알겠지? x랑 y축에 x축 y축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근접해진다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근접하다고 불러. 알겠지?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다시 누구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런 특징이 있거든. 요런 특징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사실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그 y는 x분의 a라고 써볼게. 그러면 여기 함수에다가 a라는 문자를 곱한 거지. 다시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 거라고? a를 곱한 상태야. 그러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또 중요하겠지. 왜? 음수를 곱하면 그래프가 뒤집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y는 x 배웠어? 근데 음수 곱했어? 뒤집혀. y는 x의 제곱 배웠어? 마이너스 곱해? 뒤집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 알겠지?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그래프를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그 그래프 개형 있잖아. 얘랑 똑같아. 이렇게 생겼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 그렇지. 얘는 1, 3, 4분면 지남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음수인 경우야. 그때는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히겠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겼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자, 요것도 사실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 자, 절대값 a가 커지면 혹시 나경아 기억나니? 지원아 기억나니? 둘 중 하나야. 정답 뭘까? 원점에서 너 그냥 나 이제부터 너한테 질문 안 할 거야. 나 너한테 질문하면 그냥 뛰어내릴 거야 이제부터. 심한 그냥 뭐 말만 하면 막 병신같이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진짜로. 저 새끼 삐졌다. 원점에서 그만 좀 빠스락거릴래.
원점에서 멀어져. 그러니까 이유를 보면 요거 이유를 그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자, 1사분면만 그릴 거야. 요 친구를 y는 내가 만약에 x분의 1이라고 할게. 그럼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가 y는 x분의 2가 되거든.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이유가 자 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보면 여기 몇이 찍힐까? 1이 찍히지. 근데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2가 찍혀서 그래. 알겠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알겠지? 음수 영역도 마찬가지야.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커,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1이 크지. 그러면 클수록 클수록 멀어진다라고는 못해. 알겠지? 마이너스 2가 당연히 더 멀겠지. 대칭 이동을 시켰을 테니까. 그래서 음수 영역에서도 똑같은 말로 적용을 하려면 절대값 a가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여기에서 그 원점 대칭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원점 대칭임을 보일 때는 뭐 대신에 뭐를 대입해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처음에 할 때 한 내용이잖아. 다시 원점 대칭임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해본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 그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야 된다면 그때는 원점 대칭이라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원점 대칭에 대한 내용이거든. 자, 봐봐. 내가 fx를 아니 저기 있는 x분의 a를 fx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f-x 있지? 이 친구는 마이너스 x분의 a지. 그래서 마이너스 fx를 해야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원래 상태랑 같다고.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는 내가 그 뭐지? 약간은 직관적으로 한번 볼게. 내가 여기에서 y는 x를 그렸어. y는 x에 대해서 생긴 모양이 우선은 대칭이지 않아? 뒤집힌다고 생각해봐. 뒤집어 본다고 생각해봐. 서로 대칭이지. 이것도 직접 보이려면 보일 수 있거든. 자, y는 x분의 a가 있어.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보일 때는 실제로 대칭 이동을 시켜. 실제로 뭐를 하라고? 대칭 이동을 시켜. 그래서 원래 상태랑 같다면 대칭이라고 했지. 근데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지원아? 그렇지. 그러면 x는 y분의 a지. 똑같잖아. x 대신 y 대 y 대신에 x를 대입해. 이렇게 되지. 그럼 y를 곱해. yx는 a지. 다시 x로 나눠. y는 x분의 a.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거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생긴 모양 보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서도 대칭이야. 근데 우리가 y는 x 대칭을 하는 방법을 알지. 근데 요 대칭 이동 방법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굳이 밝히지 않을 거고 생긴 모양 보면 얘랑 얘 있지. 그 선에 대해서 대칭임이 좀 보이지 않아? 약간 농구공 보면 가운데 선 있고 뭔가 이런 느낌으로 돼 있지. 약간 그 느낌 아니냐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지금 요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을 보면 뭐야? 원점이야. 알겠지? 0,0 원점이야. 그래서 요 유리함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데 실제로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다야. 알겠지?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임을 밝힐 때는 실제로 대칭 이동을 시켜봐. 성립하지. 근데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려면 그 선대칭 시켜서 그래프 그리는 작업 있잖아. 그래프 만드는 작업. 그걸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할게. 귀찮으니까 안 할게가 아니라 해도 별 의미가 없다야. 알겠지? 실제로 그냥 믿고 쓰면 돼. 믿으세요. 알겠지? 왜 믿음이 안 가니? 믿고 쓰세요. 정리해 주세요. 규현아 왜? 왜? 휴지 왜? 그냥 저기 참아봐. 주태문제 올라왔다. 나이스. 근데 씨발 나이스가 맞나? 규나 어차피 아니다. 아니야. 와.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더 줘?
나경아 다 안 됐어? 보면 봐봐. 이 친구 있잖아. 아까 있었던 y는 그 x분의 a 있지. x분의 a를 어떻게 평행 이동시킨 걸까? x 대신에 뭐가 대입되어 있어? 그럼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시켰을까? 그렇지, q만큼. 왜? y 대신에 y 마이너스 q가 대입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항시켜서 플러스 q로 만든 걸 거 아니야.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데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 다시 무슨 선? 점근선. 말뜻을 풀어서 해보면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내가 일단 첫 번째는 y는 x분의 a에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다시 점근선이라고 하면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야. 어떤 선이 있다면 거기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다시, 어떤 선이 있다면 그 선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y는 x분의 a에서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생겼지. 얘가 a가 양수를 가정할게. 그럼 잘 봐봐. 이게 그래프가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결국에 가까워지는 부분이 요 직선 아니야? 요 직선 아니야? x축이나 y축이잖아.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x축, y축에 점점 가까워져.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쪽 방향을 봐도 어디랑 어디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x축과 y축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x축을 우리는 식으로 뭐라고 부르지? y는 0. 그 다음에 y축은 x는 0. 그래서 y는 0과 x는 0이 무슨 선이라고? 점점선이래. 점근선이라고. 알겠지? 사실 무슨 선이라고? 점근선. 자, 근데 미리 얘기할게. 이거를 점근선을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좀 망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약간 뭔가 계산할 때 조금 복잡하단 말이야. 계산할 때 좀 생각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거를 점점 근접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다가가면 우리가 미적분에서 극한을 배워줘야 되거든.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뭔가 이런 게 필요해. 그래야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납득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요거야. y는 0과 x는 0. x는 0, y는 0이 y는 x분의 a의 점근선이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y는 x-p분의 a 플러스 q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상태지. 그럼 봐봐. 나한테 이렇게 x축이 있어.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얘는 어느 축의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돼? y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야지 변해. 얘도 마찬가지야.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어디 방향으로 변해야 돼? X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야지 변해. 알겠지? 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얘도 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돼.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변하는 게 의미가 있어. 그럼 봐봐. 이 친구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지. 이 친구의 경우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점근선 둘 중에 어떤 게 변할까? 얘가 변해. 알겠지? 왜? X가 들어있잖아. 그렇지 않아? X는 0이야. 그래서 이게 X는 P가 돼.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뭐를 대입해? 다현아 뭐 대입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 그럼 봐봐. 여기서 X-P 대입해봐. 뭔데 그게? 없잖아. 여기에다가 X-P를 대입해주면 X-P는 0, X는 P가 된다고.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Y는 Q가 돼. 알겠지? 자, Y 대신에 Y-P를 대입할 거 아니야. 선이니까 그래프고 그래프의 이동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좀 헷갈리거든? 자, 우리가 원래 처음 그래프에서 점점 근접해지는 거는 X축하고 Y축이었어. 그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대입해서 이렇게 변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헷갈려. 그래서 이 방법을 써줄게. 두 줄 선이니까 약간 결론 같은 느낌이야. 자, 점근선을 점점 근접해지는데 될 수 없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다시 뭐 할 수 없는 값? 될 수 없는 값. 자, 요거의 점근선 중 하나가 x는 0인 이유 있지. 요 함수식에서 점근선이 x는 0인 이유는 x는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자, 봐봐. x는 0이면 돼, 안 돼? x가 0이면 분모가 0인 상황이잖아. 분모가 0이면 돼, 안 돼, 기훈아? 안 돼. 이유가 뭐야? 없어. 그냥 외우세요. 그냥 0이면 안 돼요. 알겠지? 분모가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된다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왜? 어차피 청소부가 청소한대요. 지랄하지 마세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알겠지? 다시 분모가 0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시 분모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분모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분모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x는 0이면 안 돼. 그래서 x는 0이 점근선이야. 그래서 점근선은 될 수 없는 x, y 값이라고 생각할게. 내가 아까 계속해서 얘기한 게 점근선을 점점 근접해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얘기를 했어. 계산에서 조금 불이익이 있어. 그래서 그냥 될 수 없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다시 뭐로 생각을 하자고? 될 수 없는 값이라고 생각을 할게. 자, 그럼 봐봐. y는 x-p분의 a 플러스 q 있지. 위의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분모가 0이면 안 돼. 첫 번째, 분모는 0이어서는 안 돼. 분모는 0이어서는 안 돼. 그래서 x는 p가 돼서는 안 돼. 따라서 점근선은 x는 p.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이렇게 쓰자고. 점근선은 뭐라고? 될 수 없는 값을 그래프로서 써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x는 p면 돼, 안 돼? 안 돼. x는 p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분수 형태 있지. 자, 분자가 0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쓸게 그냥.
자, 분자가 0이 아니면 분수 자체가 0일 수가 없거든. 무슨 뜻이냐면 a분의 b 있지. a분의 b가 0이 되기 위해서는 b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지. b가 0이 아닌 상태에서는 a에서 7할 염정 떨어봤자 어차피 0이 될 수가 없어. 그걸 이용을 해주면, 자, 쉬는 시간 더 줄 테니까 좀만. 자, x-p분의 a가 0이 될 수가 없어. 당연히 a가 0이면 안 될 거 아니야. 분수가 안 만들어지잖아. 이거이므로 y는 q가 될 수가 없어. y가 q가 되려면 이만큼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점근선은 y는 q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요거 예시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쉬십시오.